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GED 만점을 선물해줄 션킴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앞으로 15일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GED 4과목 중에 하나죠. 우리 Mathematical Reasoning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보면 제목에 185 플러스 코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185점 이상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시험은 만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GED는 최소 패스 스코어는 145점에서 만점 200점 사이가 있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록 패스 스코어를 받았다고 해도 이거를 어떤 대학교에 낼 때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145점부터 160은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다. 160부터 185는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다. 185에서 200점까지는 뭐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식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185점 이상부터는 그렇게 최고 등급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85 플러스 코र्스를 준비하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85가 아니고 만점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번 수학의 GED 매스를 배워봅시다. 제 소개가 늦었는데 이름밖에 모르시죠? 션킴 강사인데 왜 그렇게 많은 수학 강사 중에 저와 함께 GED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듣는 여러분들과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수학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내 이름은 뭐다, 나는 몇 살이다 정도밖에 영어로 못할 때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가장 좋았었죠. 수학이 가장 좋았어요. 왜? 언어가 필요 없고 숫자는 사실 이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문제를 틀렸어요.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하나를 틀렸는데, 이제 문제를 왜 틀렸냐 보니까 저는 그때 dime, quarter, penny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서 틀렸어요.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워. quarter 뭐 3개, dime 10개가 있으면 얼마냐 이런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저는 그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뭔가 언어를 모르거나 언어가 좀 부족했을 때 수학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를 누구보다 많이 연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조금 더 지름길 그리고 또 확실한 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GED 매스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실수를 최소화하는 건 사실 어느 수학 시험이나 다 똑같은데 왜 이 강의에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목표는 몇 점? 185점이에요. 말이 185점이지 2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 185점을 받으시려면 많아봤자 한 3, 4개만 틀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낚는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게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삐끗해서 정말 185로 겨우 맞추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당연하고 검산 같은 건 당연하고 어떠한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과목을 몇 년 동안 가르쳐 와서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시험과 다양한 유형들 모두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전원 고득점을 획득을 했어요. 뭐 그중에 대부분은 정말 단기간, 정말 며칠 만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 혹은 만점을 받고 저와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부디 여러분들도 짧죠? 15일이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 15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고득점을 받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변태 같지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물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보다도 딱딱할 수도 있는 과목인데 왜 그렇게 흥미가 생겼나라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일상생활이랑 너무나 접목해 있기 때문에 되게 흥미가 돋았어요. 뭐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공을 시속 얼마로 던지면 어디까지 나가겠구나라는 건 정말 물리적으로 다 풀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수학을 풀면서 최대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수학 같은 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막 편미분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사실 확률이나 사칙연산이나 계산 같은 건 빨리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4가지 이유로 저와 함께 GED 매스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강 동안 배울 GED Mathematical Reasoning은 어떤 과목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은 일단 1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 앞에 뭐 이제 뭐 내 개인정보 쓰고 이런 걸 빼고 정말 순수 시험 시간만 110분입니다. 110분이고 문제는 46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계산기를 안 쓰는 부분이 5문제, 계산기를 쓰는 부분이 41문제예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들 2, 3분 안에 한 개씩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도도 중요해요.
모든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만점을 받지만 모든 문제를 안 틀려야 만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랑 뭐, 속도랑 정확성은 항상 여러분들이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가 나오냐라고 살펴보면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것 30%, 그래프나 펑션을 푸는 게 25%, 사칙연산이나 확률이 25%, 그리고 도형이 20% 정도가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자 1번부터 10번은 solving equation 이런 문제가 아니죠. 각각 다 섞여 있고 뒤에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문제 난이도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solving equation만 만점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185점을 넘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모든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non-calculated section 같은 경우에는 뭐 분수나 소수를 푸는 거 혹은 이제 뭐 LCM, GCF, 한국어로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라고 하죠. 이런 개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왜? 계산기를 못 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행히 딱 그 시험을 들어가자마자 이런 포뮬라 쉿을 줍니다. 보면은 여기 넓이에 대한 공식, 뭐 볼륨, 데이터, 알제브라 이런 식으로 각각 섹션마다 공식을 주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시는데 전혀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알제브라에서 뭐 이 개념이 뭐 이런 식을 갖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연습만 하면 되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는 외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가 없다, 의무는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퀘션 타입들이 나오냐, 어떤 유형들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5개 정도가 나와요. 뭐 multiple choice, fill in the blank, drop down, drag and drop, hotspot 정도가 있는데 보통 multiple choice와 fill in the blank, 한국어로는 객관식과 단답식이죠.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은 유형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수업도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베이스로 뒀어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점을 찍거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거나 이런 건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이제 이런 세 유형은 풀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multiple choice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A, B, C, D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답을 주어지기 때문에 단답식보단 조금 더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만큼 낚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위, 시간, 뭐 시간을 뭐 hour로 주고 세컨드로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멀티플 초이스를 풀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 낚는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B는 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문제 끝에서 항상 신경 쓰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제 유형 같은 경우는 fill in the blank죠. 단답식이에요. 뭐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보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설계하신 다음에 풀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소 정말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사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게 조금 더 연습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이렇게 GED가 이러한 시험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랑 함께하는 강의는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수학들이 그렇듯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자세한 용어 설명을 하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나가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뭐가 목표다? 185점 이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자세한 용어 설명을 하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거에서 나아가서 심화 문제, 기출 문제,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펑션을 배운다, 그래프를 배운다 하면 정말 유형별로 간단한 문제들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한 유형에서 넘어가서 우린 심화된 문제들도 풀고 정말 GED 보면 중간 이상부터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러한 이제 친구들을 기점으로 더더더 어려운 문제를 풀 거고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GED 수학만 할 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AP나 SAT 같은 수학을 할 때 이제 토대가 될 수 있는 이제 수학적 식견을 넓혀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GED 맨 마지막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인강을 들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그 교재도 같이 푸시면서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우리 기출문제로 끝낼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심화 문제 고난이도를 막 이렇게 풀다 보면은 가끔 학생들이 되게 의심을 해요. 문제를 보면 이게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막 시험 때도 막 실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이널 리뷰로 들어와서 저와 함께 진짜 GED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물론 저랑은 한 강의지만 교재에는 많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어보시고 다시
내가 너무 어려운 걸 풀고 어려운 걸 푸는 걸 좋지만 다시 GED로 돌아와서 GED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GED를 함께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오늘 OT 강의에서 제가 누군지, GED 시험이 뭔지, 그리고 왜 저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또 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이 185점을 넘어서 200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GED Math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OT 수업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 1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감사합니다.